한국에서 축구하면 손흥민, e스포츠 롤에서는 페이커, 바둑하면 이세돌이 떠오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타고났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타고난 유전자와 재능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노력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게 현 사회의 풍조인데요. 특히 재능을 논하는 이유가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현 시대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는 말도 있죠. 과연 이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재능만으로 지금 위치에 오른 걸까요? 책 탤런트 코드의 저자 데니얼 코일은 이 재능과 훈련에 대해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재능이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재능의 정도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스킬을 효율적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연습이라는 것의 뿌리에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미엘린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의 학습 속도와 발전 속도는 재능의 여부에 떠나서 최소 2~3배는 높일 수 있는데요. 미엘린은 쉽게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가 더 넓어지고 다듬어질수록 많은 차량이 다니며 교통 체증도 줄어들죠. 미엘린이 많이 감싸질수록 몸속의 신호는 획기적인 속도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미엘린은 신경망을 감싸는 절연 물질인데요. 시냅스를 통해 뉴런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면 미엘린은 그 전기 신호가 오가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킬을 익히려면 도로를 확장하듯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익히고자 하는 스킬에 도전하며 실패하고 그 실패에 집중하며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았는데 라며 자꾸만 꼬꾸라지는 그 지점을 음미해야 합니다. 그 지점을 책에서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대로 된 연습을 통해 스위트 스팟을 자극할 때마다 정확한 신호가 보내지며 미엘린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뻔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 지점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책 탤런트 코드에서는 말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 한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인물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층 연습 방법을 사용하여 뛰어난 실력을 쌓아나갔다고. 심층 연습은 힘든 상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층 연습 진행 영역은 편안한 영역과 생존 영역 사이의 경계로 이 경계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배우려는 스킬의 특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하드 스킬은 정확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기술로 축구 선수의 프리킥이나 구근한 암기, 공정작업 같은 반복 동작이 해당됩니다. 소프트 스킬은 상황별로 다채로운 변수가 발생하는 기술로 회화 능력이나 예술적 창작, 게임에서의 상황 판단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각각의 스킬에 따라 신경회로의 구조가 다르기에 우리는 스킬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연습해줘야 합니다. 하드 스킬 심층 연습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관찰, 전문가나 상급자가 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분해, 배우고자 하는 스킬을 작게 나누기. 연습, 분해한 첫 번째 덩어리를 연습하며 실수를 감지하면 즉시 멈추기. 교정, 실수 원인을 분석하고 속도를 늦춰 정확한 동작으로 다시 반복하기. 이런 연습 과정으로 정확성과 일관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프트 스킬의 심층 연습은 빠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습 중간에 지나치게 흐름을 끊기보다는 연습이 끝난 뒤에 실수를 분석해야 합니다. 창의성이나 순간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큰 도움을 줍니다. 영어 회화에서 발음의 정확성은 천천히 교정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은 전화영어, 어학연수 등 실제 환경에서 부딪혀보며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게이머 또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모두 나눠 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이런 심층 연습을 끝까지 견뎌낼 동력이 있었고 그 동력은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안 나와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정에서 오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매몰시키면서 겪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지점이 생겼을 때 고민의 해상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보는 거죠.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섣부른 한탄보다 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자신만의 길이 잡히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각자만의 성공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탑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니 뛰어난 재능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과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수는 정말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실수는 좋은 일이죠.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생각하느라 거기서 발을 멈추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재능을 꼽히고 싶다면 나 자신을 조금 더 도전적인 상황에 놓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연마 공정이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다시 시도해야 최종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합니다. 결국 우리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 연마되고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다져진 심층 연습의 결과가 쌓이면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나만의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지혜로워집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